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자연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얼굴을 보니까 약간 피부가 까칠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조명이 별로 안 좋은 거. 평소보다 한 5년 정도는 나이가 아, 좀 더 들어 보이는. 그런가요? 예. 그럼 이제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겠네요. 어제 혹시 한잔 하시지 않으셨어요, 딴 사람? 네, 뭐 한 두 잔 정도. 그렇죠. 얼굴에 딱 티가 나는데. 아, 그죠? 그렇군요. 예. 평소에 되게 젊어 보이셨는데 네. 약간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그죠? 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유님은 스스로 본인을 생각하실 때 자신이 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늙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렇다고 뭐 청춘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뭐 이런 그쵸.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물론 시기에 따라 좀 틀리지만 내가 벌써 이렇게 또는 누군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주로 어떤 상황이 그런 때가 있나요? 몸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잘 것 안 같아요. 낫고. 네. 이 노안도 있고 네. 또 어깨 아파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약간 어. 치료도 길게 하고 뭐 네. 이랬던 적도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적이 네.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사든 사지 않든 간에 네. 왜 트레이닝복 이런 거를 좀 예쁜 거 있으면 이렇게 눈여겨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이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트레이닝복을 산다는 건 네. 그걸 입고 뭔가 뛰겠다는 건데 지금은 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등산복에 눈이 네, 자꾸 이렇게 가는 걸 그렇죠. 보니까 뛰기보다는 걷겠다라는 의지가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는 운동복은 트레이닝복이죠. 네. 그죠? 나이 드신 분이 사는 운동복은 추리닝이죠.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어떨 때 좀 늙었다고 느껴지냐면 왜 그 피곤해 가지고 이제 책상에 잠시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일어나면 얼굴에 그 네. 자국이 쫙 남는데 네. 예전에는 금방 없어졌거든요. 네. 요즘은 거의 30분을 가더라고요. 짧은데요, 그 그 정도면? 정도 네. 짧은 건가요? 복원이 안 돼, 복원이. 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죠? 좋은 화장품을 좀 쓰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이제 화장품에 왜 힘을 빌려도 별 효력이 없을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늙었다라고 생각될 때 뭐 주로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없고요. 네. 저보다 그냥 나이 많은 선배들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왜 지난번에 저랑 어디 갔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네. 친구세요? 이랬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부작용. 그래서 네. 너무 선배들 네. 쫓아다니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젊어 이렇게 위안받지 마시고 젊은 후배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그죠? 예. 그것도 방법이네요. 청춘의 이 네. 에너지를 좀 받는 거가 네. 어떨까 싶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이제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될 때가 간혹 있어서 이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혹 이렇게 네. 늙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네. 또 뭐 젊은데도 스스로 좀 난 너무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네. 누구나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마다 세월의 흐름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나이에 따라서 그죠? 뭐 이렇게 10대는 10km, 예. 20대는 20km, 네. 30대는 뭐 30km, 어. 40, 50대는 4, 50km 그죠? 속도로 예, 슉슉 그죠? 지나간다. 뭐. 그렇죠. 그럼 그죠? 자유님은 요즘 세월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한 2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외모하고는 좀 틀리시네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가요? 그죠? 예.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개개인이 느끼는 속도감은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라는데 공감하는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도 일주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그 토요일마다 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아 이제 이번 주도 끝냈구나 싶은데 눈 뜨고 나면 다음 주 원고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야 일주일이 진짜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너무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네.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건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회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세월이 야속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웠던 젊은 시절을 좀 알차게 보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중년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제목처럼 아 옛날이요라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죠? 뭐 다 공감이 되는 얘기죠. 네. 저도 요새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네. 맨날 옛날 얘기 하는데 아.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맨날 그렇죠. 예, 젊었을 때를 주로 회상하게 어, 되는 건 그쵸. 그때가 그래도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실제 그때도 뭐 썩 좋진 않았는데 지내놓고 나서는 과거를 네. 되게 그죠 좋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아 옛날이여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어서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뭔가 이러면 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뭐 소망인지 자책인지도 모를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10년만 젊었다면 지금 산 것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뭐 세월의 시계반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으니까 뭐 그런 기대나 소망 이런 건 헛된 것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하고 소망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10년의 시간을 새로 준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 것 같긴 한데 네. 그거에 또 만족할까? 뭐 이런 생각이 뭐 드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죠? 물론 뭐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말처럼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에게 다시 10년이 주어져도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늙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 지나가 버린 세월 앞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아 10년만 젊었더라면 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청춘의 뜨거운 피가 식어버린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한테 새로운 10년이 주어지더라도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청춘이 아니라 이미 노인이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청춘이라는 시로 유명한 세뮤얼 울먼의 시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듣기로 이 시는 그분이 87에 썼다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정확한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춘이란 시에 몇 대목만 좀 읊어볼게요. 아마 자유인님도 어딘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을 뜻하니라.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머리를 더 높여 희망의 파도를 타는 한 그대는 80이어도 청춘이다. 그죠? 멋있네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그분이 80대 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80이어도 청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춘이라고 주장하는 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제가 네. 어딘가에 87세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되게 드셔서 네. 지은 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춘은
인생의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20살 먹은 사람이 노인일 수도 있고 60이 넘은 사람이 청춘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새로운 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가짐이 청춘인 사람분은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는 회한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아직 청춘이기 때문이죠. 아직 청춘인데 무슨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또 그런 분들은 오늘을 충실하게 또 즐겁게 보내잖아요. 그죠? 왜냐 그러면 오늘이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날 중에는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어쨌든 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 그렇죠. 마음이 청춘인 사람은 예. 뭐 1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런 말을 아예 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막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약간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또 젊은이들처럼 행동하면 뭐야 뭐 이렇게 왜 저래 나이값도 그죠? 못하네 노인네가 뭐 주책이야 뭐 이런 소리가 심하게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고 현실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문제 같아요. 그 독일 철학자 니체는 우리 사람 인간들이 짧은 생을 살면서 인생의 단계를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겨우 잘해야 100년, 대부분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 짧은 기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뭐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단계를 구분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니까 너무 빨리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꼭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인생의 단계를 너무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면 지나가 버린 단계에 가졌던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유년기에 가졌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니체의 표현을 빌려 얘기하면 그죠? 유년기에 가졌던 동화와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 스스로 중년이다, 노년이다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화를 보거나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유년기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기에는 창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 인생의 단계를 좀 구분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별 거리낌 없이 할 텐데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정신과 행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더 빨리 늙어버린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중년기야, 노년기야 뭐 이렇게 접어들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나 뭐 예를 들면 재즈 페스티벌 같은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뭐 저 나이에 주책맞게 이런 곳을 오나라는 시선을 받기 싫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인생을 이렇게 막 생물학적인 나이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니까 사실은 더 차이가 많이 나 보이게 되는 그렇죠, 그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을 상위권, 하위권 두 단계로 구분할 때하고 1등부터 100등까지 100단계로 구분할 때 중에 어느 쪽이 괴리감을 더 많이 느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죠? 단계가 많을수록 더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질 그죠? 수 있겠네요. 네. 저희도 저희 팟빵에서 저희 출근길 인문학의 순위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막 낮은 단계에 있구나라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네. 심플하게 그죠? 좀 상위권, 하위권 이러면 아마 상위권 안에 포함되어서 좀 뿌듯한 마음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단계가 많을수록 그죠?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령대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딱 24시간을 사는 하루살이가 있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이제 자정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빵살이죠, 빵살. 이제 새벽이나 아침나절에는 소년기죠. 그래서 즐겁게 지내요. 근데 낮 12시가 딱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초조해집니다. 벌써 인생의 절반이 지났고 중년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오후 6시가 됩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뭐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죽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겨우 24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인생을 너무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같아요. 수십억 년을 사는 해나 달, 뭐 산이 본다면 겨우 한 80 남짓 사는 인간의 삶도 하루살이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 그렇네요. 뭐그 옛날 광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으로 사는 인간들아 그죠. 뭐 이렇게 그죠. 하는데 안타깝죠. 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도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루살이 같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청춘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했죠, 그죠? 청춘은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스스로 청춘 시기에 가지는 이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스스로를 나는 중년이야, 나는 노년이야 하는 식으로 인생의 단계를 좀 너무 세분해서 구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청춘처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진정한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거 역시도 나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죽는 날까지 평생 청춘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베스트죠. 네.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평생 청춘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오늘부터라도 좀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죠? 네.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이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한 줄로 쫙 정리해 주시면요. 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하고 싶은 걸 하자. 아, 그렇죠. 청춘이요. 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자. 네. 좋습니다. 그죠? 오늘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뭐 아직 젊다, 늙었다라는 생각은 신체적 연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 열정 이런 걸 가진다면 충분히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단계를 너무 지나치게 뭐 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